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HG 건담 G40 HG 144분의 1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버전 40주년 건담입니다. 이 건담의 특징은 가격이 3,000엔이나 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는 엔초 페라리의 디자인으로 알려진 디자이너분이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 디자이너분 성함은 그 오쿠야마 키오유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켄 오쿠야마라는 건 디자이너 팀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오쿠야마 키오유키 디자이너분의 팬네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박스가 신기한 게 겉면에 신기한 건 아닌가? 특별한 점인가요? 앞쪽에 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G40 부분에만. 안쪽에 런너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책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두껍고 무겁고 한데요. 어지간한 그 팜플렛하고 비슷합니다. 박물관 같은 데 있는. 내용은 뭐 유튜브에서 전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략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이 협력을 해서 엔초 페라리 디자이너분 팀의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러프를 통해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담 프라모델로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 HG 프라모델에서는 재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기믹이 설정은 되어 있다는 거. 아무로의 발입니다. 조종석이 꽤 크게 열리죠. 그리고 수직이 착륙하는 기능이 있나봐요. 이런 식으로 분사해서 뛰어오르는. 그리고 장착이 되면 동체를 완전히 관통해서 꺾여 내려오는 조종석. GP01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 지다이노 히게키 아라가에바 기세키 타오세르 하즈 소노 에너지. 이 건프라 처음에 발매하면서 프로모션 비디오 공개했었죠. 거기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가사가 재밌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비극, 저항하면 기적, 쓰러뜨릴 수 있을 것, 바로 그 에너지, 그런 가사였죠. 그리고 이 G40 PV를 보면 1년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무로의 건담은 템레이라고 하는 아무로의 아버지가 연방에서 만들었는데 이 G40는 아무로의 어머니 쪽에서 만든 것 같은 뭐 그런 컨셉 자체의 변경점 같은 묘사가 있잖아요. 영상에. 배경 디자인, 스페이스 콜론이나 복식 디자인 같은 것들이 기존의 1년 전쟁은 19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근방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면 먼 미래일 텐데도 상당히 그쪽 비주얼이잖아요. 이쪽 G40 PV에서는 1800년대 같은 복장이나 아니면 건물 뭐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의 디자인이라든지 유럽풍이죠. 그래서 오리진과는 조금 더 다른 더 클래식해진 해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하고도 그 1800년대스러운 미술 디자인이 꽤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쿠들도 보면 좀 더 고풍스러워져 있고 전투 방식 자체도 아주 빠른 전투라기보다는 좀 더 묵직한 자리를 잡고 쏘는 참호전 비슷한 그런 전투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앞쪽에 있는 자쿠가 실드로 막아주는 동안 옆에서 뒤에서 쏘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40주년에 기념할 만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체계를 쌓은 그런 디자인이긴 하지만 1800년대스럽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뭔가 미래 로봇보다 현대 로봇도 아니고 구식 같아 보이거든요. 양철 깡통 로봇 같은. 오즈의 마법사 보면 도로시가 있고 도로시를 따라다니는 부하들 있잖아요. 사자하고 그다음에 허수아비하고 그다음 이 녀석입니다. 양철 나무꾼이죠.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파츠 구성 같은 게 어떤 의도를 가진 디자인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점도 뭐 재미있는 점 아닌가 생각해요. 실드 부분을 직선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런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도탄되어서 동료가 맞는 뭐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런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오버한 기미가 있죠.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현대 전차들도 같이 수반하고 있는 보병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이런 곡선 형태, 역으로 파여있는 이런 장갑판을 채택했어야 하겠죠. 이게 정답이라면. 연방 마크가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디자인하고 가동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 부분이 분홍색 디자인이에요. 건담은 이마 부분 센서만 분홍색이었고 빨강이었죠. 거의 새빨간 느낌이었죠. 그리고 눈은 노랑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어떤 한 가지 색상이라면 다른 부분에 붙은 센서가 다른 컬러일 리가 없다 같은 아이디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 팬들을 위해 노란색 눈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스티커 하나, 눈하고 센서를 제외한 스티커 하나는 스커트 V자 이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색상 분할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파츠에만 먹선을 넣었고 얼굴은 코 부분하고 여기 발칸포드 옆에 이거 하나만 먹선을 넣었습니다. 머리 가동이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 부분이 어색하게나마 많이 들어올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목 관절이 이렇게 C형 조인트예요. 가동이 되는 건 뭐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여러 각도로 이렇게 빼꼼 내민다든지 머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목이 좀 길기도 한데 이렇게 C형 조인트가 바로 드러나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목이 얇잖아요.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믹을 채용했음에도 목 자체는 뭐 기존의 이중 볼 조인트보다 그다지 낮지 않은 가동 범위 가졌다는 거. 그것도 좀 아쉽고. 뭐 이건 괜찮네요. 이렇게 쑥 내밀 수 있는 거. 그리고 머리 옆에 있는 이 슬릿은 기존 퍼스트는 격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일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장갑 파츠의 볼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곡선이 많이 들어갔죠. 리얼한 전투병기라는 이미지는 솔직히 안 듭니다. 오히려 리얼을 추구한 끝에 리얼에서 멀어진 느낌이에요. 이건 실험실 같은 데서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그런 건담이지 전장에 투입된 건담 같지는 않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건담 설정 중에 뭐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그런 테스트용 건담 컬러로 도색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서 이 조형은 생긴 건 분명히 다르지만 G셀프를 좀 연상시켰어요. 그리고 콕핏 커버 부분이 움푹 들어간 파츠가 사라지고 검은색 일체형으로 매끈하게 정돈됐고, 어깨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파츠 골격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 퍼스트 건담은 프레임 전부 흰색으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없어 보여요. 이런 프레임이 튀어나왔을 때 흰색 프레임이 그냥 보이니까 기계적인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고 뭐 팔 가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팔이 붙은 이 볼 조인트가 붙은 축 자체가 원형 축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가동하죠. 세부적으로 많이 최대한 가동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입니다. 어깨 측면에 있는 추진 장치겠죠. 이것도 전개가 되고, 팔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상완이 회전하고 팔이 접힙니다.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센티넬에서 예전에 만든 게타로보 같은 관절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동축이 상당히 앞에 있는 거죠. 단일축으로 가동하면서. 그래서 단일축인데도 많이 접힙니다. 대신에 가동시켰을 때 구조가 굉장히 약해 보이죠. 자쿠라든지 뭐 다른 모빌 슈트와 백병전을 벌이면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동합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이 가동합니다. 아플 것 같습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가 있고요. C형 파츠로 한 번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디자인이 엄청나게 고퀄리티입니다. 손만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퀄리티. 관절 마디마디 조형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가동을 하고요. 허리는 조금 애매한 고정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잘 빠지는데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축도 안쪽에서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빨간색들은 거의 뭐 더미에 가까운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HGUC에서도 자주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안쪽은 회전하는 기믹이 있으면서 이것 자체가 4개 파츠로 연결되어 있고 볼 조인트 접속이기 때문에 비틀면 안쪽에서 자유자재로 비틀립니다. 시도가 참 참신한 구조이기는 한데 HG에서 하면 구조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옆으로 돌리는 건 이 정도고, 콕핏 해치가 열렸습니다. 열리는 기능이 없는데도 열렸습니다. 완전 회전은 안 되죠. 프론트 스커트 이 중앙 부분 때문에. 그리고 스커트가 완전 일체형이에요. 사출은 따로 했는데 분할은 되어 있지만 조립하고 나면 안 움직입니다. 퍼스트 건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고무를 씌워놓은 것처럼 되어서 휘면서 다리가 이걸 찌그러뜨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가동할 때. 그걸 좀 살리려고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라모델의 스커트는 눌리지 않으니까 다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동합니다. 골절상이죠, 거의. 고관절이 안쪽에 있는 블록, 이게 레일을 타고 움직이고 이 고관절 블록 전체가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이중으로 전개되는 고관절이죠. 허벅지 안쪽에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한 가동을 엄청 복잡하게 실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 스커트를 안 움직이겠다는 그 굳은 의지, 그거 하나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인출 관절도 그저 바로 인출되는 게 아니라 약간 유격이 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출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1mm라도 더 가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설계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스커트는 죽어도 안 움직입니다. 이걸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시점에서 이미 인더스트리얼이고 뭐고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릎이 C형 관절 모양이 인출되면서 완전 접힘. 축이 하나인데 안쪽에 들어있는 이게 가동하는 거죠. 이전의 건담 보면 이게 가동하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게 이 G40에서는 막아지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대단히 좋죠. 그리고 정강이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발목 뒷부분에도 C형 조인트로 연결된 장갑이 가동하고, 이 장갑판이 굉장히 얇죠. 앞쪽 앵클가드는 발에 접속되어서 볼 조인트, 그리고 한 부분이 더 C형으로 가동합니다. 이건 그냥 철판이에요. 이제는 어떤 기믹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게 되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중력에 따라서 그냥 밑을 향해 있고, 빈 공간을 막아주기 위해 전차들 보면, 이스라엘 전차 보면 그 포탑 뒤쪽에 사슬 같은 거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RPG탄 막으라고. 거의 뭐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발 부분은 인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당기면 인출돼요. 앞부분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고정이. 인출하면 그때부터는 애벌레가 되어버립니다. 빔사벨은 사용할 때 이렇게 돌려서 전개를 해서 이 엄청난 가동성을 사용해서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가동은 다른 HG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노즐 부분, 부스터 노즐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가동합니다.
이것 자체가 코어 파이터였다는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실드 고정 기믹입니다. 실드 고정 기믹은 여기에 보면 회전하는 조인트가 있고 손잡이도 가동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도 되고, 그 다음 이 부분, 이런 손잡이, 수직 손잡이가 있어요. 수직 손잡이를 쓸 때는 이 핀을 빼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품들, 빔 사벨 이펙트, 그리고 빔 라이플, 그리고 주먹손. 주먹손은 무기 쓰는 주먹손이죠. 사벨용. 라이플 손은 여기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목 조인트가 하나 남습니다. 그 외에는 남는 파츠가 없습니다. 빔 라이플은 앞쪽에 손잡이가 가동을 하고요. 앞뒤로도 가동하는 축이 있고, 작은 크기인데 축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준경이 가동하고, 이런 빔 라이플, 두 손으로 잡은 모습. 라이플이 좀 작아서 더 이상 전함급의 위력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크기에서 전함급 빔포가 나간다면, 가장 처음 만든 모빌 슈트가 그 정도면 너무 사기일 것 같습니다. 샤즈나블의 자크2가 등장하죠. 건담딕 오리진하고 같이 놓아도 제법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른 퍼스트 건담들 같이 보죠. 리바이브판 HGUC 1000엔 3000엔 가격이 3배입니다. 그리고 RG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특별히 이질적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드네요. 통일감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약간 옥색으로 사출되어 있죠. 이런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동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걸? 마치 문어가 사람보다 가동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은, 전혀 구조가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문어는. 이 녀석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가동성이 좋은 거면 가동성이 좋은 건가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는 해도 HG 포맷 안에서의 극한의 가동성을 추구하는 어떤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좋은 키트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죠. 3000엔이나 하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